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하락하는 종목 수가 많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 371개 종목이 빠지고 있고요. 288개 종목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200 상승률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급등입니다. 독일에서 현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쉰들러 그룹이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지금 상한가로 직행이 된 상황이고요. 한솔테크닉스와 대상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종근당 같은 종목들 1에서 3% 정도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오늘 갭상승 출발이 되는데 바로 상한가로 가네요. 네. 네. 어제 만약에 잡으려면은 장중 분봉 저점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상한가 이어서 오늘 상한가거든요. 결국에는 경영권 참여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상한가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재성 이슈 때문에 상한가를 가는 건데 이 부분이 어디까지 주가에 영향을 받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일찍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강하게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상한가를 안 푼다라면 내일도 상한가를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따라잡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자원 사업 개발 기대감이 계속해서 최근에 오르고 있는 종목이고요. 대상도 다시 한번 오늘 좀 신고가에 도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중에서 좀 매매 팁 주실 만한 종목 있으신가요? 일단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이런 종목은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 한번 보죠. 이런 종목군들 눌림 조정 나오면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하방경지성 며칠 동안 하방경지성 확보를 했죠. 그리고 나서 5일선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LG전자라든지 GS 같은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지금 GS 만약에 종목을 한번 보죠. 이 GS죠, 이 종목이. 지금 이 GS가 69,600원을 갖다가 몇 번을 여기를 갖다가 다졌거든요. 지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방경지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 가격대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어제까지 좋은 분위기 이어나가다가 오늘 아침에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이 저점이 오면은 여기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약 한 75,000원대가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는 가격. 여기죠.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거의 75,000원대 자리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 같으면은 거의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는 자리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지수는 조정받고 있는데 안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눌림목에서 사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지고 그다음에 단기 추세에 안착하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LG전자, GS,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종목들 좀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배 상승률 상위 1위 종목이 이지 아가방 컴퍼니 지금 박근혜 테마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가 좀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테라세미콘과 개인빌 같은 종목 그리고 ICD가 오릅니다. 개인빌이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구간에서 5% 가깝게 지금 상승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테마주는요? 네, 개인빌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지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군들 대부분 다 기술적으로 반등 나왔다가 조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적으로 반등 나왔다가 이제 조정 나오고 그리고 반등 그리고 갭상승의 꼴이 나오죠. 아침에 들어가면은 100% 물리는 자리거든요. 갭상승이기 때문에 아침에 상한가 못 들어가면은 물리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은 손대지 않으시는 게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한다라면 장중에 단타 정도 노릴까? 그거 아니면은 좀 힘들고. 그 다음에 게임빌 같은 경우에, 게임빌이 지금까지 조정을 보이다가 오늘 반등 시도를 하고 있죠? 오늘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반등 시도한다고 해서 매수를 해서 가져가겠다? 그것보다는 오늘은 좀 단기 관점으로 보고, 단타 관점으로 보고, 내일 5일선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그때부터 조금 길게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은 저점에서 잡으면은 이게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 아닐까. 근데 이게 무너졌을 때는 손절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단타 관점으로 보시고 완전히 5일선 안착하면서 5일선 우상향 하면은 그때는 단기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빌은 5일선 안착이 포인트다. 그리고 매수를 한다고 해도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시장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종목들 점검하겠습니다. 대한유화가 오늘 2% 넘게 좀 하락하고 있고요. 호남석유와 현대글로비스, STX 페노션이 또 빠집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2,8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증권주 가운데서는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2% 넘는 하락으로 좀 가장 큰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네. 예. 오늘 시장이 그렇게 뭐 강하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한 2%대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호남석유 같은 경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1943포인트를 돌파를 한다면은 납폭과대주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인 가격대의 3분의 1 정도는 더 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결국은 납폭과대주들이 빠르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제가 그 금호석유를 보면서 금호석유 잠시 보시겠는데요. 금호석유를 보면서 제가 이 금호석유는 이제 올라올 만큼 거의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를 자제하셔라. 그렇게 이야기 드렸던 구간이죠. 지금 오늘은 움직임 좋죠. 그러니까 계속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매물 출회가 되거든요. 그나마 지금 납폭과대주 중에서 금호석유가 제일 강한 모습입니다. 이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일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은 5일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 한번 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는 물량을 이 자리를 돌파를 못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절반 정도 물량을 줄여주시라는 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밖에 뭐 조금 더 봐주실 만한 종목 여기서 있으신가요? 일단 그 현대글로비스를 봐야 되겠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반등 시도가 좀 있었는데 현대글로비스를 한번 보시면은 현대글로비스는 바닥권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돌파하면서 61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거든요. 61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 오늘 개파락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61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런 61선을 돌파를 한 종목, 이런 종목군들은 수급 자체가 조금 빠르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은 61선을 지지를 하게 되면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STX 페노션 다시 신저가 부근까지 오늘 좀 밀려나고 있는데요. 접근 금지령 내려주신 쪽이잖아요. STX 그룹주도 여전히 그 관점 유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STX 페노션도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신저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닥권이 아니냐, 바닥권이냐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확인이 되지 않은 그 바닥권 그리고 이 STX 페노션을 들고 불안해해가면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STX 페노션, STX 그룹주는 매매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스닥 100 하락률 차기 1위 종목이 오석 LST입니다. 다시 밀리네요. 8% 넘는 좀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동양시멘트 안랩 조정입니다. 코미캄과 하림도 2% 넘게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석 LST 볼까요? 예. 네. 오성 LST는 제가 계속 단타 관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주가라는 거는 이평선과의 주가와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상관관계가 뭐냐면은 이평선과 멀어지면은 이평선과 붙으려고 하는 회귀 성질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평선과 붙으면은 멀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평선과 멀어졌을 때는 단타 관점으로 주가가 아래 위로 변동성이 있었지만 이평선과 주가가 붙으니까 아래쪽으로 떨어지죠.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타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아침 일찍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잘못하면 하한가를 가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건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합 출발했는데 계속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한가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들고 계신 분도 오늘 장중 흐름 잘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밖에 좀 종목 넘어갈까요? 안랩을 한번 더 볼까요? 네. 안랩은 사흘 만에 밀리는데요. 그렇죠. 안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일부 청산을 좀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가지고 가실 분들은 5일선 이탈 안 하면은 좀 더 가지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며칠 동안 급등을 하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 며칠 동안 급등을 하면서 올라왔지만은 사실 이게 지금 이 가격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5만 8천 원대인가요? 이 가격대에서 이게 매물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올라올 수 있느냐? 쉽게 올라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어제하고 오늘이죠. 만약 이 종목이 돌파를 할 것 같았으면 어제 돌파를 하고 추가적으로 움직였어야 되거든요. 네.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였다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가 소멸됐다는 거거든요. 거래량도 감소를 하지 않습니까? 거래량도 감소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투자자들로 하여금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외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결국은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오늘 조정 보인다고 해서 눌림목 매수 가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루 정도는 더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대선 테마주 인물 관련주에서 흐름이 좀 급등나게 나오고 있는데요.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거래량 실리고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1위가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소폭의 플러스권으로 지금 돌아섰고요. 웅진 에너지 많이 올라옵니다. LGU 플러스와 웅진 케미칼,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군들 오늘 좀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웅진 에너지가 오늘 뭐 급등하는데 모멘텀이 있을까요? 빠졌다 올라온 아무래도 건가요? 웅진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모멘텀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7% 정도, 9% 정도 움직였다라 그러면은 오늘 지금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특별한 그건 없어요. 네. 특별한 이슈는 없고, 밀리다 단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겠죠. 네.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고,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 지난번에 여기서 만약에 여기 단기 고점에 사신 분들은 매도하셔야 된다, 손절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며칠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행보를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기술적 반등 올라오는데, 따라잡지는 마십시오. 따라잡으면 또 괜히 머리 아픕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저점 매수를 못했다면 절대적으로 따라잡는 게 아닙니다. 웅진홀딩스 마찬가지일까요? 지금 보니까 닷새 만에 반등인데 지금 바로 상한가 들어갔네요. 웅진홀딩스는 어떻게 할까요? 웅진홀딩스도 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웅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매매 못 하거든요.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되는데 이거 매매 못 합니다. 웅진홀딩스 들고 계시다가 30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진홀딩스 같은 종목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셔야죠. 30분 동안 네. 하루 앞 1분 뒤를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재무 구조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거기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면은 이런 웅진홀딩스처럼 관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꼼짝도 못 하고 그냥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건들 생각을 말아야 되겠죠. 이런 종목은. 네, 알겠습니다. 주회에서 접근하자는 코멘트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거래량 실리고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1위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박근혜 테마주도 오늘 초반에 흐름이 좋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오릅니다. 2% 가까운 상승 거래량 실으면서 올라오고 있고 이지 그리고 안랩 같은 종목들 테마주 쪽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테마들이 보이고 있지만 아가방 컴퍼니 이지 아가방 컴퍼니도 보시면은 아가방 컴퍼니도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플러스권에서 음봉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가 갭상승에 아침에 잠시 강하게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여기 시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니까 음봉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에너지가 소멸되는 직전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2평을 돌파를 못하고 2평 돌파 못하고 지금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아침에 잠시 올랐다가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다시 여기까지 밀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따라잡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셀트리온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실적이 예상보단 좀 안 좋을 것으로 회사 측에서 공시를 냈는데 기관이 많이 삽니다. 지금 나흘째 반등 주고 있거든요. 예, 셀트리온 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이 종목은 등락폭이 굉장히 큰 종목이거든요. 네. 월봉만 일봉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일봉 가지고는 어떤 해답을 찾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기술적 반등밖에는 안 나오거든요.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월봉을 봤을 때 월봉을 보면은 이제 이 종목을 갖다 한번 사봐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만들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확인된 거는 밑에서 어느 정도 하방경지 속박하면서
저가 매수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점은 괜찮으나 장기간점은 아직까지 무리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매매 팁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관욱 전문가와 함께 출발 시장 특징주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